일각에서는 군대에서나 쓰는 하극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대부분의 비난이 이강인 선수에게 쏠렸다. 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은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결승에 오른 두 팀에는 유럽 명문 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전무했다. 재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팀이 되느냐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만 한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책을 냈습니다. 지난 25일 목요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실제 독자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는 30일 화요일쯤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실제로 책을 읽은 독자들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각 인터넷 서점 사이트에는 이미 이 책에 대한 평점과 리뷰가 수백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 3대 온라인 서점 사이트 리뷰란을 보니까요, 거의 500개 정도 평이 올라와 있는데 평점이 10점 만점에서 2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책 구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8점대로만 내려가도 그 책에 대한 평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2점대라는 거는, 그것도 아직 책이 배본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다는 거는 이 책이 나오는 거, 또 이 책을 쓴 저자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다는 방증일 겁니다. 하기는 그 반발이 이해가 가죠. 특히 저희 채널 오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회장이 직접 꽂은 것으로 알려진 클린스만 감독이 1년간 삽질하다가 쫓겨났고, 그 과정에서 위약금 엄청 날렸고, 그 뒤를 잇는 감독을 찾겠다고 전광이 끓여놓고서는 결국 5개월 동안 그거 상관없이 국내 감독 지명해가지고 사실상 안 쳤고, 여기에 축구 팬들이 반발이 지금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국민청원 동의도 5만 명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필 이 시점에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책을 낸다는 게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책을 낼 수 있죠. 얼마든지. 분명 한국 축구 중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근데 왜 하필 지금이죠? 주위에 조언해주는 분들 없습니까? 아예 축구협회장을 내려놓은 뒤라면 저는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축구가 기록을 남기는 데 좀 인색하고 지나간 일에는 잘 이거를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교훈을 얻거나 이런 좀 평가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챕터가 끝났을 때 이런 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책을 내는 것을 굉장히 저는 환영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점은 너무 좀 의아합니다. 아마 본인 생각은 자신이 사선에 도전하는 이유, 왜 축구협회장을 하고 싶었고 왜 계속 하고 싶은지, 요 얘기를 책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글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 자체로 여전히 불통이고 남 얘기를 안 듣는구나, 이런 생각만 강화하는 선택이 된 게 아닌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자, 그러면 대체 정몽규 회장은 이 책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빨리 읽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책이 없기 때문에 다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출판사에서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보면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실어놨습니다. 요거를 좀 뒤에 살펴볼 거고요. 책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특히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쓴 책은 목차를 보면, 자기 얘기를 쓴 책 같은 경우는 목차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저자 소개를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이 사람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자 소개를 좀 봤는데 이게 미리 공개가 돼가지고 많이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도 라이브 할 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참 이게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린 시절 별명이 꿈꾸는 왕자였고, 이름에 몽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현재나 과거보다는 미래를 꿈꾸며 상상하길 좋아했다. 이런, 보통 저자로서 자기소개를 한 것이니까 이런 얘기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면모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상당히 독특한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 자기소개라는 게, 저도 책을 내봤습니다만 보통은 저자가 직접 쓰거나 아니면 출판사에서 쓴 걸 저자가 이제 승인을 해야 이제 책 그 안에, 아니면 책 그 머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어릴 때 별명이라고 하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겠죠. 만약에 본인이 이 저자 소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렇게 나가도 상관없다, 괜찮다, 이렇게 저자의
의중이 들어간 거니까 아무튼 좀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걸 좀 알 수 있지 않나. 다음으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 큰 어떤 구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몽규의 어제, 정몽규의 오늘, 정몽규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보면 어제 대목에서는 일단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축구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어떤 계기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재밌는 게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유학 출신이잖아요. 그 시절에는 축구하고 무관했다는 게 좀 인상적입니다. 사실 20대 시절에 영국에 있으면서 축구하고 담쌓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주변에 축구를 별로 좋아하시는 친구들이 없었나 봐요. 자, 그리고 전북 다이노스 창단, 로얄즈, 그러니까 부산 로얄즈를 인수해가지고 부산 아이콘스로 재창단한 이야기, 그리고 프로축구연맹 총재 시절 얘기가 여기 어제 부분에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들 책이 대체로 그렇듯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는 얘기들일 거예요. 승부조작의 파고를 넘었다거나 제목을 보면 승강제 도입과 그 U22 규정 요런 거를 도입한 얘기들을 따로 이제 크게 쓴 걸 보면 아마 제 판단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외국인 감독과 한국인 감독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든지 현대가 세습 논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내용들인지. 현대가 세습 정몽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조중현 회장이 있었지만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세습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본인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부분이 대한축구협회장을 맡고 있는 지금 얘기입니다. 이런저런 이제 공치사들이 좀 있고, 책 추천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장. 여기가 아마 많은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카타르 아시안컵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장이 국대 감독에 대한 얘기, 또 자신의 회장 임기에 치러진 월드컵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뒤로는 이제 각종 선거전 얘기인데, 12장에 재밌는 대목이 많네요. 몽준 형님과 셰이크 아마드의 악연, 평의회 의원 선거에서 거푸 떨어진 이유, AFC에서 야당으로 지내는 이유, 뭐 이렇게 아주 궁금한 부분들이 많네요. 이거는 그렇죠? 14장은 협회 논란에 답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내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3부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목차를 봤을 때 사실상 사선 출마 선언 같은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이 왜 축구협회장을 또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왜 이 시기에 나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요 3부에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임기니까. 그에 맞춰서는, 사실상 사선 출마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책을 내는 어떤 그런 개념이어서, 지금의 어떤 분위기하고는 참 안 맞는, 선택이어서 참,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들은 허공에 맴돌 뿐인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요 보면서 다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를 출마를 하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미루거나 그래서 책을 퇴임 후에 냈다면 더 진정성이 느껴졌을 텐데 이런 시기에 출마를 앞두고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거를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책에서 좀 출판사에서 보도자료 돌린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읽어보면 정 회장의 생각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아시안컵 관련된 클린스만 감독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이유도 어느 정도 여기서 내비치고 있어요. 원팀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보다 원팀, 그러니까 선수 구성보다 원팀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정몽규 회장은 2024년 1월 10일 카타르 현지에 도착하면서 선수들과 지원 스태프를 포함한 57명의 대규모 선수단 앞에서 했던 당부의 말을 통해서 회고를 시작한다. 50명이 넘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정의 기복도 있고 예민한 일도 발생할 겁니다. 짜증도 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겠지. 마음 서로 존중하고, 그러니까 훈화 말씀하신 거죠, 회장님이.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응원해야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다. 옆에 선수가 나의 모자라는 것, 나의 실수를 막아줄 수 있다는 신뢰가 필요하다. 선수뿐만 아니라 스텝, 장비 담당, 전력 분석관, 운동치료사, 요리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고 각자의 기분이나 느낌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고 절제되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만 원팀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이제 대회 전에 그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대표팀이 진정한 원팀이 되질 못했다는 사실, 내부 균열로 결승 진출이 무산될 거라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다. 정 회장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이 너무 무기력한 경기여서 스스로 의아한 마음으로 숙소에 돌아와서야 전날 벌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향후 이 사태를 팬과 국민에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목격자가 거의 70여 명에 달해서 아무리 보안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다.
그 뒤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 부진의 책임을 지고 경질이 됐다. 한국 팬과 국민들은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아버지나 선생님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 같다. 군사부 일체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나 선생님은 비슷한 존재다. 유교적 권위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책임진다. 이들처럼 국가대표팀 감독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의 평소 생활에도 관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거를 감독의 저런 역할을 단지 유교적인 관점에서 나온 군사부 일체 연장선상에서 본 약간 서구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에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세계의 수많은 감독들이 선수들의 개개인의 생활을 통제를 합니다. 물론 사생활을 일일이 간섭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지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선수들이 소집되지 않았을 때 먹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분명히 관여를 하거든요.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클린스만의 무책임함을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부 일체의 전통을 여기에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상황 판단을 너무 못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이 각자 스스로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었다. 아니, 지가 프로페셔널하지 않았잖아, 클린스만은. 아니, 클린스만이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는 생각, 소신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감독직에 대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없었잖아요. 계속 싸돌아다니고 선수들, 우리 K리그 선수들 발굴할 생각도 안 갖고 있고.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선수들을 존중하면서 이들이 경기장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펼치도록 도와주는 것이 임무이자 업무라고 판단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회장님. 클린스만 감독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프로페셔널리즘으로 선수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고 선수들을 방치한 겁니다. 모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경질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경질은 경질대로 시켜놓고 아직까지도 클린스만이 프로페셔널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거를 책에다가 이렇게 써서 내면 어쩌자는 건가요? 여기 보면 나와요. 그래서 평소 생활이나 숙소에서의 활동, 식사 시간 등은 최대로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게 맹점이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클린스만 감독이 왜 좋은 감독이 아니고 왜 물러나야만 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회장님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여론 때문에 자른 것 외에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여기 이 책을 요약한 이 보도자료에 보면 정 회장은 요르단전의 실패를 통해서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과 원팀 정신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 창의성은 개인적인 능력이고 원팀은 팀워크와 관련이 크다. 창의성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 때 커질 수 있다. 반면 원팀 정신은 팀의 협동심을 강조하면서 일정 정도 팀 내 규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두 요소는 묘한 함수 관계에 있다. 전자를 강조하면 후자가 흐트러질 수 있다. 자꾸 뭐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이 뒤에 설명 좀 긴데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얘기를 왜 클린스만에다가 들이대냐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할 때 창의성이 커질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전제가 잘못됐다니까요. 클린스만이 선수들에게 준 것은 자율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된 전제에서 계속 논리를 펴나가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 회장은 우리가 창의성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대요. 손흥민,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국내에서 계속 성장을 했다면 지금의 자리가 가능했겠느냐. 야, 진짜 전제를 잘못 세우니까 이제는 결국 손흥민, 이강인이 잘 된 거는 해외에 어릴 때 나갔기 때문이고 한국에 계속 있었다면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창의성이 길러질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고. 한국 역사상 수많은 선수들이 저 둘 빼고 다 한국에서 자란 선수들인데, 그리고 황희찬, 이재성, 또 지금 양민혁 같은 선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자기의 클린스만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논리를 지키기 위해서 된 잘못된 전제가 이렇게 이상한 결말로 가는 겁니다. 원팀을 만들기 위한 협동심이나 배려와 존중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의 어떤 유교적인 문화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 진단이 굉장히 한국축구협회, 한국축구의 수장으로서 정 회장은 우리 사회나 축구는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또 협동심을 키우는데도 각기 다른 문제점이 직면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기량이 우수한 선수를 길러내 유럽 무대에 진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표팀 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학년 전국대회나 연령별 대표팀부터 서로 존중하면서 원팀이 되는 것을 더욱 강조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그런 걸 다 안 해왔나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원팀을 무시하고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만 우수한 선수로 키우는데 신경을 써왔을까요? 과연? 오히려 그런 거를 죽이는 시절이 길었었고 최근 들어서는 현장 지도자들이 얼마나 노력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왜 그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후려치십니까?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네요. 예. 원팀 의식이 더 높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수준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힘들겠다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서 물론 원팀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의 창의성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거 그냥 하나만 한 말이네요, 다. 그쵸? 자, 아시안컵에서 벌어진 대표팀 내 갈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자기 빼고 국민들은 재능 있고 창의성이 넘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젊은 선수가 선배들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고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일각에서는 군대에서나 쓰는 하극상이라는 용어까지 동원해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대부분의 비난이 이강인 선수에게 쏠렸다. 나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수긍은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게 정몽규 회장의 주장입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모두 풀어내야 될 숙제다. 대표팀 내에서 유로파의 비중도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럼에도 대표팀 내에 여전히 위계 질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감독과는 자율적 관계를 선호하지만 선수단 내에서는 오히려 선후배 간의 전통적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모순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자율성을 존중하는 클린스만호 내에서 이 전제가 잘못됐다니까. 자율성을 존중하는 클린스만호가 아니라니까. 감독이 방치한 클린스만호라니까요. 클린스만호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갈등이 향후 대표팀 운영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결론. 전제가 이상하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축구협회 목표는 국제적으로 통하는 경쟁력 있는 선수를 키워내고 이들이 모인 국가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자는 것이었지만 유명한 선수, 좋은 선수들로만 구성된 팀이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역대 월드컵의 수많은 이변과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도 그런 사례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아니 좋은 선수들이 있다고 좋은 성과 안 나는 거는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아는 얘기고요. 굳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만이 아니라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벌어졌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또 이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겨우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한국과 일본이 먼저 탈락을 했고 카타르와 요르단이 결승에서 대결했다. 결승에 오른 두 팀에는 유럽 명문 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전무했다. 재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한 팀이 되느냐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만 한다. 뭐 책을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더 책을 보고 싶게 만드는 일부 발췌했고 그래 출판사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발췌를 했을 텐데도 이런 내용이면 전문을 굉장히 좀 꼭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책이 고맙네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정몽규 회장의 진짜 생각을 워낙 인터뷰나 이런 거 잘 노출이 안 되는 분이니까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좀 출간되면 곧바로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네, 현직 대한축구협회장이 책을 내는 굉장히 좀 유례가 없는 일이죠. 이게 또 한국 축구의 어떤 또 파장, 또 어떤 또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계속 또 읽고 나면 또 영상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